안녕하세요. 황교안 세무사입니다.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내가 낸 세금이 되돌아오는 이제 경정 청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? 내가 이미 낸 세금이 이제 법적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이 이제 환급돼서 돌아오게 되는 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제 세무서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 경정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납세자가 직접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내야 낸 세금이 이제 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아질까? 어떤 경우에 그게 있을까?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비용을 뭐 누락하여 신고를 했다든가, 그리고 세 번째, 그리고 매출을 좀 더 많이, 예를 들어서 1억을 팔았는데 뭐 2억으로 신고를 했다. 이렇게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가 있거나, 그리고 네 번째, 기납부 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. 이제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먼저 낸 세금을 의미하는데요.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.3% 떼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기납부 세액이고, 일반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예납 같은 게 이제 기납부 세액이 될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거를 빼고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내야 될 세금보다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2번, 3번 요 비용이나 매출 관련돼서 이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없고, 대부분은 사실 1번과 4번입니다. 이제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납부 세액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케이스가 더 많은데요. 그러면은 이제 세액 공제 또는 감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정 청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통합고용 세액 공제입니다.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근로하는 이제 직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시켜주는 건데, 이제 요건이 이제 상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해야 되고, 이제 두 번째, 근데 그 직원 중에서 친인척이라든가 뭐 계약 기간 1년 미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8시간 근무하지 않는 단시간 근무 직원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에서 그 직원이 제외되고요. 그리고 이제 4대 보험,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그 4대 보험을 다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3년 동안 고용 인원 수가 유지돼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0명이었다가 1명으로 늘었다.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있다. 그러면은 이제 고용증대 세액 공제, 요거 통합고용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을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명당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청년 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, 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1,450만 원.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이 수도권 밖에 있다. 그러면은 1,550만 원. 이거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아닙니다.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요. 그리고 그 외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0만 원.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이제 950만 원. 증가 인원 한 명당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보통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할 때 이제 매년 넣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요거 4번 요건, 이제 3년 동안 고용인원 수가 유지가 안 되면은 그 받았던 금액을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부터 넣지 않고 신고를 했다가 이제 3년 뒤에 봐가지고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지금 아마 경정 청구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경정 청구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. 이제 경정 청구는 이제 옛날에 신고했던 거를 이제 다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을 합니다.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겠죠. 왜냐하면 2018년 종합소득세가 2019년에 신고를 하니까 2024년이 마지막이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세금 신고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내가 신고를 안 했으면 애초부터 경정 청구를 할 게 없죠. 그래서 내가 정규 이제
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던지 아니면 기한 후라도 이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이제 경정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세공제 감면액은 이제 검토 후에나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뭐 이제 뭐 세공제나 감면액을 뭐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나오는 게 많은데, 이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통합고역 세액공제 이제 계산 로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시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매년 근로자 수가 얼마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,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다? 그건 조금 힘들겠죠? 이거는 결국에 사람이 직접 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. 이제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를 좀 미리 좀 알기는 좀 힘듭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제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. 이제 마무리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, 내가 더 낸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신고했던 거 세금 신고서를 보고서 혹시 빠져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자,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환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제나 감면 요건이 적용돼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. 이런 거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